역사적으로 2월은 증시가 힘을 못 쓰는 달이긴 합니다만 2026년 2월은 짧은 달 안에 참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25일에 나온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하락하는 형국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엔비디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4번의 실적 발표를 역대급으로 하면서도 장외 거래와 다음날 거래에서 하락하거나 보합세에 머무는 답답한 행보를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모든 투자가의 관심이 엔비디아에 집중되곤 하죠. 여기서 향후 증시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엔비디아는 시장의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선사하며 시총 1위 기업의 위험을 증명합니다. 발표 후 기대감으로 장외 시세를 확인해보던 투자가분들은 의외의 결과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2월 25일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외 없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자 3% 이상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바로 방향을 틀어 내려앉으며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겨우 보합권을 유지하더니 다음날 장이 열리자 5.46%나 밀립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죽하면 엔비디아가 교회 오빠냐는 하소연이 나올 지경입니다. 어떤 기대를 하더라도 그 이상을 보여주죠. 늘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시장의 기대는 기대가 아닌 탐욕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심지어는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신생 IT 기업도 아니고 세계 1위 시총 기업에게 성장률이 예전처럼 몇백 %가 왜 안 되냐고 따진다는 건 너무 잔인한 잣대 아닐까요? 이 엄청난 덩치의 기업은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70%가 넘는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매출은 거의 2배 수준의 성장입니다. 시총 1위 기업의 매출이 70% 이상 증가라는 건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답답한 주가 행보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향후 몇 년의 성장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기준 엔비디아의 과거 12개월 트레일링 PER은 약 47배 수준이지만 향후 12개월 예상 포워드 PER은 약 25배로 절반 수준입니다. 이건 주가가 미래 이익 성장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 탓에 웬만한 서프라이즈로는 성에 안 찬다는 말이죠. 둘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실적 발표 후 장외 거래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엔비디아는 옵션 거래에서 콜옵션 과열 종목인 탓입니다. 실적이 나오면 기관들의 알고리즘이 바로 작동하는데 장외에서는 볼륨이 얕은 탓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해지를 위해 들고 있던 옵션이 실적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빠지고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 소위 감마 언와인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옵션 포지션이 풀리면서 기계적으로 주식이 매도되는 현상인데 이게 주가를 밀어내린다는 겁니다. 참조로 이번 실적 발표 전 시장이 예상한 변동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5.6% 정도입니다.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죠? 문제는 이게 플러스가 아닌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결국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건데 이걸 시장에서는 위스퍼 넘버라고 말합니다. 공식 컨센서스보다 시장 내부에서 떠도는 실제 기대치인데 속삭이듯 돌고 있는 진짜 기대 숫자라고 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참조로 엔비디아는 이 위스퍼 넘버의 EPS조차 상회하는 실적을 냅니다. 그런데도 상승폭이 깎였다는 건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죠. 셋째, 시총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 기업이라는 게 주가 상승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기관은 이미 대부분 보유 중인 종목이라 추가로 몰릴 자금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주가가 예전처럼 두 자릿수 상승을 기대하려면 압도적인 가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이제 5조를 바라보는 기업이라 주가를 10% 상승시키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5천억 달러의 시총 증가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형 AI 기업 하나가 통째로 새로 생기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에게 실적 서프라이즈는 이제 평범한 이벤트가 된 겁니다. 거기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이미 여러 분기 동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엔트로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 시장은 엔트로픽이 들었다 놨다 하는 모양새입니다. 시트론이 리포트라는 게 23일 월요일 장중에 IT 서비스 종목을 초토화시켰죠. IBM이 하루에만 13.18% 빠지는데 2000년 이후 25년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날은 보안업체 대장주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9.85를 비롯해서 데이터독 같은 사스 종목이 마이너스 11.28로 폭탄을 맞습니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주들까지 파편을 맞습니다. 다 엔트로픽 때문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IT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역설이 현실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급기야 엔트로픽이 입장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사스 프로그램과 협력, 보완 역할을 한다는 태도를 보이자 시장은 AI가 파괴자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 뭐 이런 논조로 보도가 나오죠. 세일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 등이 25일 실적 발표를 하자 장외에서 밀려버립니다. 실적은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미래 이익 성장률 둔화 부담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너무 과도한 반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다음날 26일 본장에서는 아틀라시안, 세일즈포스 등이 각각 8.53%, 4.03% 상승합니다. 시장의 변동이 이렇게나 가벼웠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하시는 양자 컴퓨팅의 대장주라는 아이온큐가 25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025년 한 해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양자 기업 최초의 성적입니다. 양자 컴퓨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발표 후 본장에 열린 26일 21.70% 폭등합니다. EPS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손실이 축소됐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합니다. 한동안 시장을 흔들던 자본 지출 캐펙스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요즘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결국 금리 인상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공포가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해 말이면 6,300까지 간다는 말도 나옵니다. 설비 투자로 인한 반도체 공급 과잉론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정으로 15%의 보편적 관세가 등장하면서 불확실성 그림자가 또 드리우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강세론자보다 비관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살얼음판인데 기관은 현재 현금 보유고가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